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16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밖으로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중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열고 저소득 국가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싹쓸이 비판에서 벗어나 백신 매교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 매입 축소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조치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당 킬로와트에 3원이 오르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1,05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 7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5계단이나 하락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16명 발생하면서 79일째 네 자릿수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1,698명으로 이 중 수도권에서 1,292명이 확진돼 76.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9%로 충남과 대전, 대구 등에서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서 1,700명대 환자가 발생했으나 대규모 인구 이동의 여파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 전국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8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427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현재 312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만 7천여 명이 받아 누적 3,657만 명으로 접종률은 71.2%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5,000명 늘어서 누적 2,220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43.2%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 내 8인 가족 모임 조치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모임 인원은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4단계 기준상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낮 시간대는 2명, 저녁 시간대는 4명까지 합류하는 방식으로 6인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대하고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백스에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했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탁 생산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백신 보급과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 원조를 꾸준히 확대해서 포용적 회복에 함께하고 국제 보건안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할 거라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더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싹쓸이 비판을 받아온 미국이 본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 상황을 모두가 도와야만 할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한 5억 회분과는 별도의 분량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이에 따라 미국이 지금까지 기부를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의 약속은 다른 국가들의 기부 약속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한 분량 중 1억 6천만 회분을 이미 100개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나머지 분량도 차례로 모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이처럼 추가 기부를 약속한 건 백신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내세워 백신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제공해온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백신 외교에서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22일 고령층, 고위험군 등 특정군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가 승인한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18세에서 64세 중증 코로나19 고위험군, 18세에서 64세 면역 취약층 등 3개군입니다. 앞서 FDA 자문단도 지난 17일 65세 이상, 중증 위험이 큰 취약층 등에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미국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나누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보건당국은 가난한 나라들에게서 백신 접종한 사람이 10%에 못 미치고 백신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는 상황에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익명의 미 고위 관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비공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작회사를 통해 계약 업체들의 백신 기술 면허를 주고 이렇게 생산된 백신을 저소득, 중위소득 국가들에 공급하자는 것이 행정부의 계획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 협상의 결과가 미국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이윤 없는 가격에 구매해서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합의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와의 협상에선 아직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를 곧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리는 현재 제로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면서 향후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미국 연준은 물가와 고용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the economy has mad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If progress continues broadly as expected, the committee judges that 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 6월 정례회의에서 올해 안의 시작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 예상인 오는 12월 시작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1년 반째 유지되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current pace of asset purchases.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다만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2명이 늘어난 전체 중 절반인 9명의 위원이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특히 과반이 2023년에 지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에서 5.9%로 내리는 대신 내년에는 종전 3.3%에서 3.8%로 올렸습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고용과 관련해 실업률은 올해 안에 4.8% 낮아진 뒤 내년 3.8%, 내후년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내년 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듣지 않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는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은 팬데믹 극복을 향한 안전한 길이라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또 60%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접종자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위험 지역에서 복귀해 자가격리를 명령받아도 임금 보전 등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수천 명이 코로나19 관련 건설 현장 폐쇄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도로 점거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건설 노동자 등 2천여 명은 현지 시각 21일 멜버른 시내에 모여서 건설 현장 폐쇄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보건 명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대에는 멜버른 서쪽의 웨스트게이트 다리를 점거한 채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던지고 또 경찰차를 부쉈습니다. 행인을 공격하고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취재진에게 깡통을 던지고 오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여러 도로가 봉쇄되면서 멜버른 도심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등을 사용해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한 그룹 BTS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BTS 멤버 7명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TS가 다른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격려하는 데 목소리를 내주고 팬데믹을 끝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역할을 해준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BTS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BTS는 미국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행사에 특별 사절 자격으로 참석해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 수출액이 36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9%, 67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보다 하루 적어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1.3%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 수출액 증가를 보면 반도체 7.7%, 철강 제품 48.8%, 석유 제품 95%, 승용차 9.4%, 또 무선통신기기 19.6% 등입니다. 반면 선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4.1%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상대국에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8%, 98억 달러 증가한 35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이었던 1, 2, 3분기보다 3원 오른 것으로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시간당 35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릅니다. 정부와 한전은 앞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1시간당 킬로와트에 3원 내렸고 2, 3분기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급등하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올해 적자가 4조 원대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상을 더는 미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세계 최고 순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꾸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세계 2위였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순위가 올해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는 7위로 지난해 4위보다 3계단 낮아졌습니다. 2019년 2위였던 순위가 2년 만에 5계단이나 하락한 겁니다. 1위는 모나코였고 이어 싱가포르, 홍콩, 태국, 루마니아, 스위스 순이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2위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1위는 2년 연속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무인 점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편의점의 무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들고 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편의점도 생겼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의 한 편의점.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이 편의점에는 직원도 계산대도 없습니다. 10여 평 규모의 점포에 갖가지 상품과 27대의 카메라만 있을 뿐입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결제 수단을 등록하고 QR코드 인증을 하면 출입문이 열립니다. 어서 오세요. 스마트 코엑스점입니다. 점원이 없는 편의점에서 나 홀로 필요한 상품을 고릅니다. 상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인공지능 음성 챗봇에게 물어보고 스파로스, 네, 말씀하세요. 마스크 어디 있어? 마스크 상품은 화면에 표시되는 선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상품을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진열대에 놓자 곧바로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고객님 음식 콘텐츠 측 오리지널을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필요한 물건을 고른 뒤 그냥 매장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계산은 끝납니다. 매장 입장 전 미리 등록한 카드로 이미 자동 결제를 마친 겁니다. 네, 저희 매장은 6개의 라이다 센서가 고객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1개의 카메라가 고객의 행동과 상품 하나하나를 모두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상품을 몰래 감춰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매장 밖으로 던지는 이상 행동을 하시더라도 결제가 올바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에 무인 점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수만 전국에 1,600여 곳에 달하는데 국내 무인 편의점 시장 규모가 오는 2027년엔 2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편의점은 점포 수도 가장 많은 데다가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또 적은 품목으로 또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하는 그런 이제 점포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지금 무인화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형 무인 점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제 과정에서의 오류나 보안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WHO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2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또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류에 대한 대기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발표 후 처음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WHO는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중보건 위협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폐 속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 초미세먼지의 경우 혈류로도 들어가 심혈관과 호흡기,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는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4시간 기중 세제곱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이전보다 2배 강화한 연간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아래로 또 24시간 기준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폭발한 북아프리카 서쪽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벌써 300채가 넘는 건물이 용암 더미에 묻혔고 또 용암이 대서양에 닿을 경우 폭발과 유독가스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10m 넘게 쌓인 검붉은 용암 더미가 마을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을을 덮칠 기세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폭발한 스페인령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용암은 산비탈을 따라 서쪽 대서양을 향해 시간당 120m의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용암은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이 담긴 수영장도 용암의 뜨거운 돌덩이가 쏟아지자 끓어오르며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32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고 농경지 등 154헥타르가 용암에 덮였습니다. 용암이 해안가 마을로 향하면서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50년 전 화산 폭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 se puede comparar porque este, te digo, este ha hecho mucho destrozo. El otro prácticamente no destrozó nada. Nada. Y este es un desastre, un desastre. 소방대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건물을 헐어 장벽을 만들고 땅을 파 용암의 진로를 바꿔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용암과 바다와의 거리는 2km 남짓으로 용암의 진행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바다에 닿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 앞으로 최대 80일까지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용암이 바다에 닿을 경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유독가스가 솟구치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필터가 또다시 파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에 배기 필터 5곳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 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염수 정화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9곳의 조사를 마친 도쿄전력은 앞으로 22곳을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중 수소인 트리튬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여과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IAEA의 모니터링과 안전성 점검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네,
네,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일교차가 커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외출 시 얇은 겉옷을 꼭 챙겨주시고 미지근한 물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